안녕하세요. 포미입니다. 오늘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분석 2탄입니다. S&P 500 ETF인 SPY, 그러니까 스파이를 매달 300만원씩 뽑아 쓰려면 얼마가 있어야 할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인플레이션과 배당이 모두 반영된 분석입니다. 자, 영상 순서입니다. 첫 번째로는 S&P 500 자체를 잘 모르시거나 낯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S&P 500이 무엇인지 좀 간단히 소개하고 과거 성과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S&P 500 시뮬레이션을 이제 돌려보겠습니다. 몇 억이 있어야 매달 300만 원씩 뽑았을 수 있는지를 분석하는 거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S&P 500만으로 분석하기엔 뭔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왜냐면 S&P 500이 훌륭한 ETF인 것은 맞으나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주식을 모아놓은 ETF이기 때문에 경제 위기가 닥치거나 아니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는 상황에서 포트폴리오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채와 조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바로 세 번째 순서, 그러니까 S&P 500과 국채를 조합한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세 번째로 소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결과가 굉장히 재밌게 나왔더라고요. 한번 끝까지 같이 보시죠.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다룬 바가 있으니 해당 영상을 보고 오시고요. 아니면 지금 페이지를 일시 중지하고 잠깐 본 다음에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오늘 쓰려는 S&P 500 ETF는 SPY, 그러니까 스파이라고 하는 ETF입니다. 스파이는 S&P 500 지수를 따르는 ETF입니다. 1993년도에 출시됐는데 굉장히 유명한 ETF죠. 워렌 버핏이 본인 사후 S&P 500 추종 ETF의 유산의 90%를 투자하라고 말해뒀다고 한 말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스파이는 출시 연도가 1993년도이기 때문에 이 시뮬레이션에 넣을 수 있는 데이터가 충분합니다. 2000년의 닷컴 버블, 그리고 2008년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모두 겪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의 신뢰도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스파이의 과거 성과를 바로 보겠습니다. 약간의 낙폭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닷컴 버블 때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S&P 500은 닷컴 버블이 붕괴될 때도 그렇게까지 많이 붕괴되진 않았네요. 나스닥이 이 시기 거의 마이너스 90%가 갔던 거를 생각하면 이 정도의 닷컴 버블 때의 방어력은 나쁘지 않았고 그 이후로 쭉 상승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숫자로도 정리해봤는데요. 연 수익률은 12.79%고요. 연 배당률이 매년 조금씩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보통 1.5% 정도 됩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위험 대비 수익률, 그러니까 샤프 비율은 0.63, 위험 대비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느냐라는 숫자가 0.63이네요. MDD는 아무래도 주식 ETF다 보니까 마이너스 41.82%가 나왔습니다. 조금 높긴 합니다.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겠습니다. 투자 금액은 5억으로 해봤고요. 인플레이션 반영, 배당금 재투자 반영, 세금 미반영입니다. 총 6개의 선이 있는 것을 보이시죠? 이 중에서 가장 밑에 있는 하늘색 선은 하위 1%의 시뮬레이션 결과입니다. 대략적으로 한 9년 정도 버티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노란색 선이 대략 상위 50%의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어쨌든 포트폴리오 자산이 꾸준히 상승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몇 년도까지 포트폴리오가 버틸 수 있는지 그 확률을 한번 정리해 놓은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30년 동안 이 포트폴리오가 생존할 가능성은 약 66.41%였습니다. 매달 300만원씩 뽑아 쓰는데 심지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뽑는 금액을 더 많이 뽑는데도 30년 뒤에 66.41%의 확률로 포트폴리오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30년 동안의 포트폴리오 생존율이 66.41%가 조금 불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투자 금액을 7억으로 높여서 해봤습니다. 나머지 조건들은 동일하게 해봤습니다. 아까보다 여러 종류의 시뮬레이션에서 훨씬 더 포트폴리오의 성과가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초록색 선도 포트폴리오가 결국은 고갈되었는데 이번에는 포트폴리오의 초록색 선도 생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초록색이면 하위 25% 시나리오인데요. 이 정도 시나리오, 그러니까 최악의 하위 25% 시나리오가 펼쳐진다 하더라도 포트폴리오가 30년 동안 우상향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생존율을 확률로 나타내면 훨씬 더 보기 좋은데요. 30년 동안의 생존율은 87.45%였습니다. 매월 300만원씩 인플레 감안하여 뽑는데도 불구하고
30년 동안 87.45%면 거의 버틴다고 봐야겠죠. 자, 마지막 9억으로 해봤습니다. 9억의 결과 볼까요? 방금 전 7억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달라진 점은 보라색 선이 이제는 자산이 우상향하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보라색 선은 하위 10%의 시뮬레이션 결과인데, 즉 하위 10%, 최악의 10%의 경우라 하더라도 포트폴리오가 자산이 우상향한다는 겁니다. 이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라면 자산이 고갈되지 않고 우상향한다는 뜻이죠. 실제로 포트폴리오의 생존율로 나타내면 30년 성공률이 무려 95.33%였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표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스파이에다가 투자금 5억을 넣고 매달 300만원씩 인플레이션이 늘어나는 만큼 뽑는 금액을 늘렸을 경우 30년 성공률이 각각 표와 같습니다. 5억일 때는 66.41%, 7억일 때 87.45%, 9억일 때 95.33%입니다. 그런데 저는 영상 첫 번째 순서에서 얘기했다시피 S&P 500만으로는 조금 다른 상관계수가 낮은 채권 같은 거를 섞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장기 국채 ETF, 그러니까 TLT를 S&P 500 ETF인 스파이에다가 섞어가지고 한번 시뮬레이션을 사실 돌려봤습니다. 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놀랐습니다. 5억일 경우, 7억일 경우, 9억일 경우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S&P 500 ETF에 TLT를 섞어서 매달 300만원씩 뽑는다면 30년 동안의 포트폴리오 성공률이 일관되게 계속 떨어집니다. 정말 좀 놀라운 결과인데요. 저는 솔직히 장기 국채를 섞으면은 오히려 조금 포트폴리오의 30년 성공률이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조금 놀랐습니다. 이 영상은 사실 제가 두 번째로 만들었던 SCHD 몬테칼로 시뮬레이션 영상이 조회수가 너무 잘 나와서 한번 S&P 500으로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해봤는데요. 혹시 또 알고 싶은 것이나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영상으로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